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복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대한전선 코드 번호는 0014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1년 10월 19일 오후 5시 30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일단은 대한전선 흐름이 그 역별로 떨어지는 흐름은 아니고요. 이제는 좀 지지해주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 사실 주가가 조금 이제 그 휘청거리는 게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발표는 나왔지만 어떤 식으로라든 어쨌든 크게 뭔가 결과물이 아직까지는 안 나와서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한 것도 있고 뭐 장이 사실 좀 빠진 것도 이후에는 좀 설명이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한전서 외국인 손 뻗나 주가 훨훨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막 뻔한 거면 이런 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사 같은 것도.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세다. 뭐 요거는 외국인 매수세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매집을 많이 했는데 기관계에서 많이 빼가지고 지금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않는데 거의 보합권이었죠. 보합권으로 오늘도 마무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매집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요새는 이제 외국인이 매집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좀 결정이 나죠. 어쨌든 이 부분 한번 볼게요. ESG 경영 속도 내는 대한전선 연내 CDP 가입 계획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대한전선이 중장기 ESG 전략을 제시했어요. 환경사회 지배구조죠. 먼저 올해까지 CDP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에 가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고 지난 5월 전선업계 최초로 ESG 위원회를 설립한 뒤에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린 230상을 수립했다고 밝혔는데 대한전선 환경 정책 고도화, 환경 투자 강화, 환경 및 에너지 관리,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주요 추진 영역으로 정하고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올해 안에 CDP 가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미 CDP의 신청을 완료한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CDP는 주요 기업과 도시 등의 탄소 배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비영리 글로벌 기후 변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현재 전 세계 7천여 개 기업만 CDP의 탄소 경영 전략을 공유하고 있고 19일 기준 CDP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224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기업 경영을 좀 투명하게 하겠다 요런 의미로 좀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녹색 구매 프로세스 구축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두 번째죠. 그래서 녹색 구매 프로세스 구축은 친환경 자재 사용, 부자재 사용감 절감 등을 의미하는데 대한전선이 지난 7월 발표한 ESG 리포트에 따르면 친환경 자재 구매 실적은 매년 상승 추세에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평가 등급도 점점 올릴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점점 올라갔죠. B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2030은 ESG 경영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요것도 굉장히 발표를 많이 했고요. 결국에는 이 친환경 정책으로 가려면 이게 수지 타산을 보면 친환경이 처음에는 뭐 그렇게 뭔가 물품을 제조하고 이런 데는 돈이 안 드는데 이거 장비 사고 이런 데 돈이 조금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친환경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력도 바탕이 돼야 되고 그런 기술력 도입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하게 돈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캘리포니아 관련해서 420억 원 수주한 것도 있고 미국 수주고가 1,900억 원 정도 달성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로 현금 유동성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는 건 어쨌든 좀 좋은 의미로 좀 해석이 된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9월 말에 또 계약건이 있었죠. 1,300억 원 정도 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액의 8% 정도 차지하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계약 단위가 뭐 100단위, 1,000억 원 단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대한전선은 충분히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전선 자체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대한전선 이슈도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장이 빠지면서
음, 주가가 좀 빠졌고 저번에 한번 국제구리 시세 상승에 있어서 이 대한전선이 고객사한테 전가를 할 거냐 아니면 떠안고 갈 거냐 할 때 고객사한테 전가하는 쪽으로 좀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전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 있죠. 2150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2150원 지지를 해주면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 손절하거나 비중 축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가 올라갔을 때 거래량 터졌고요. 그리고 이때도 한번 상승 곡선에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이후에 거래량이 없어요. 하락을 하는데도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면 뭐다? 세력들이 안에서 계속 여기 안에서 어쨌든 간에 물량을 계속 소화해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3,000원, 1차 목표가는 3,000원 보고 있어요. 1차. 1차는 3,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2차를 3,800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150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그냥 보유다. 이 부분이 팩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종목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봤을 때도 어쨌든 간에 최근 동향 보면 외국인이 매집을 제일 많이 했어요. 최근. 그러니까 아래에서 그냥 물량을 계속 소화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간기는 사실 매집 물량이 크게 빵 터져서 외국인처럼 뭐 이런 식으로 물량을 갑자기 크게 먹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 먹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아래에서 그냥 물량을 떨어질 때마다 모으는 식이라고 한다면 외국인은 물량 모을 때 한 번에 떨어질 때 크게 아래에서 개인 물량 털어내고 모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주가가 크게 오른 거에 있어서 조정을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 대가를 충분히 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충분히 저는 제가 설정한 목표가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 대한전선을 언제부터 방송했냐? 요때 방송했어요. 요때. 이때 2월 달부터 방송을 했어요. 그 900원에 추천이 나갔었던 종목이죠. 거의 동전주였을 때 추천이 나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빠지고 있지만 다시 정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멘탈 흔들리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그냥 아래에서 물량 매집을 계속 해나가고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대한전선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방송을 좀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